명절 연휴 때 폭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 이제 이혼 관련 상담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마침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 조정을 하게 되면 길이 열리잖아요. 사랑과 전쟁에서 봤던 그런 법정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합니다. 아 근데 저도 조정 가봤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한 4-5시간을 부부싸움을 옆에서 변호사들이 거들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짜릿해요. 맞아요. 내가 의뢰인한테 거의 빙의가 돼가지고 아, 이 판에 끝낸다. 또 뭐 다른 사건들처럼 3심 대법원까지도 가는 거죠. 재산 분할만 가지고 3년 이렇게 다투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야, 나눌 게 많으시고. 네, 나눌 게 거의 뭐 한 20억대가 넘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이 지나면서 이제 뭐 폭설도 내리고 있는데 명절 연휴 때 폭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 이제 이혼 관련 상담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마침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제 이혼의 절차나 과정, 아니면 지금 내가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 방에 뭔가 기본 강의처럼 네, 기본 강의처럼 최주영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 이혼에 대해서 크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요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혼에는 크게 이때 스타일 이거는 이혼 여부가 되겠죠. 이혼을 할지 말지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권은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양육권을 안 가지는 사람은 뭘 가지게 되죠? 면접표 사건. 정답입니다. 면접표 사건하고 이제 양육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재산 분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헷갈리시는 분들이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남편이 술을 너무 먹어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다 남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따로 나눠줬던 이유가 있겠죠. 귀책 사유는 이혼 여부랑 위자료에만 가만히 됩니다. 위자료 이렇게. 그리고 재산 분할은 전혀 별개예요. 재산 분할은 평소에 이제 나의 기여도 내가 얼마나 가정생활에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귀책 사유, 양육권, 재산 분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도장만 찍고 판사님 앞에 가서 확인받고 하는 협의 이혼의 형태로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빨리 하고 싶어요 하면 조정으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달, 뭐 아무리 늦어도 한 3개월, 4개월 안에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주는 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혼이 3-4개월 안에 이렇게 끝나요? 그럼요. 다만 이거는 상대방도 조정의 의사가 있을 때. 근데 그 조정을 하게 되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막 사랑과 전쟁에서 봤던 그런 법정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소송으로 가도 비슷한 기일이 열리기는 하는데 조정 기일은 딱 여러분들 생각하신 사랑과 전쟁 생각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 정도가 조정이 되죠?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조정 가봤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한 4-5시간을 부부싸움을 옆에서 변호사들이 거들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짜릿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내 의뢰인을 위해서 네. 내가 의뢰인한테 거의 빙의가 돼가지고 아, 이 판에 끝낸다. 와 나는 정말 힘들더라고. 이혼 전문이 딱 맞으시거든요. 저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다만 이제 이혼을 길게 끌고 가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주거를 이제 뭐 이전을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를 조금 늦추고 싶어요. 그리고 또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송으로 들어가게 돼요. 소송 절차와 조정 절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소송 갔다가도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고 다시 결렬되면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제 각종 요것들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게 되죠. 귀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을 열어보기도 하고요. 뭐 상간의 경우에는 외도를 했냐 마냐, 뭐 CCTV도 열어보고 출입국 기록 같은 걸 가끔 확인할 때도 있고요.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사조사라는 걸 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 누가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느냐, 가사조사관이랑 상담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 정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 있는 통장 이런 거 다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거래 정보 신청 같은 걸 해서 회신 오게 되면은 거기 갔다가 야 근데 소송 과정에 가면은 서로 사이가 이제 끝장나겠네요. 끝이요, 끝. 네, 끝.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적어도 저희는 8개월에서 어떤 것들을 다투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1년 반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재혼 시장에서 조정이나 협의로 이혼했다고 하면 좀 더 쳐주더라고요. 맞아, 이게 말이 통한다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하나 남았죠? 협의 이혼. 네. 협의 이혼은 조정이랑 소송하고는 달라요. 조정이랑 소송은
판사님 얼굴을 보고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일단 소재기를 하는 거죠. 네, 소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뭔가 제출을 해요. 하지만 협의 이혼은 우리 협의 이혼해라고 해서 협의 이혼 확인서에다가 양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서 내서 확인만 받아요. 어떻게 둘이 정하든지 상관 안 하고. 상관 안 해요. 규칙 세우고 어쨌든 뭐 양육권은 뭐 누가 가지기로 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양육비 안 물어봐요. 재산분할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은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협의 이혼도 저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왜냐면 드립니다. 정할 중요한 것들을 다 직접 정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이거 재산 분할 안 정하셨다가 협의 이혼으로 다 우리 재산 정리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협의혼을 변호사 한 명만 끼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스무스한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책 사유 없이 너무 안 맞는다. 그냥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자라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이제 문제가 흔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 분양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공동으로 이제 돈을 주세요. 돈도 수익료도 반반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양쪽 당사자를 위해서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합의서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이혼을 너무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끼고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끼고 합의서를 써서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서 3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으로 끝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송에서 이걸 나눠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혼한다라고 먼저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다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양 당사자가 쉽게 다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를 하게 되면 보통 가사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변화될 만한 사유가 없고 또는 1심에서 특별하게 잘못된 사유가 없으면 항소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항소에서 크게 달라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1심 변호사가 대충한 경우. 이거는 가정에 대한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대충 당사자가 써준 것만 듣고 서면을 썼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소심에 가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사건들처럼 3심 대법원까지도 가는 거죠. 대법원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최태원. 그렇죠. 네. 최태원 노소연 같은 경우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놓고 재산 분할만 가지고 3년 이렇게 다투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야, 나눌 게 많으신 네, 거다. 나눌 게 거의 뭐 한 20억대가 넘는.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이혼을 뭐 생각해야 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다면 귀책 사유를 잘 숨기셔야겠고요. 귀책 사유가 상대방한테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 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 준비부터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결론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증거는 어떻게 모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육권이나 가사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팁을 드려요. 양육권 가사조사는 어떻게 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으신 경우 갑자기 막 아이한테 선물 사주고 막 이렇게. 이게 비밀입니다. 빌드업 노하우가 있으시네.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노하우가 다 다를 거예요. 네.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어떤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분할치 정도 같은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일단 이혼 준비를 하실 때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혼의 구성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혼은 이제는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변호사와 꼭 함께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